이러니까 한국인들이 진짜 지독하다고 불리는 거죠. 서울의 어느 국밥집에 들어간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잔뜩 격양된 채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잠시 후 다가온 가게 직원을 경계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 바로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유물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일을 맡고 있지만 가끔씩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물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 직업은 어릴 적부터 역사와 예술을 좋아했던 저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일이라 힘들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평소에 휴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친구들과 호주의 멋진 자연을 즐기는 편인데 사실 제대로 된 휴가는 꽤 오랜만이에요. 대부분 휴무일이나 짧은 휴가가 주어지면 부모님 농장 일손을 돕는 걸 우선시했거든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이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이번에도 오랜만에 휴가를 얻게 되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갈 계획을 세웠고 언제쯤 내려가면 될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다고 이번엔 정말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맙다고도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간을 얻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처음엔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주변 친구들과 커뮤니티에서 많은 추천을 해준 덕에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사실 이번 휴가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쭉 부모님 농장 일손을 도우며 대부분의 휴일을 보냈다 보니 이번엔 정말로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평소 일에 치여 지내다 보니 어딘가 멀리 떠나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부모님께서 먼저 쉬라고 배려해 주신 만큼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생기니 어디로 떠나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행 계획이 떠오르니 조금 설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목적지는 많지 않아서 일단 커뮤니티도 좀 찾아보고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어요. 친구들에게 휴가를 받았는데 어디로 여행 가보면 좋을까? 물어보니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과 일본을 추천하더군요. 친구들이 한국과 일본을 추천한 이유는 생각보다 신선했어요. 사라, 한국은 밤에도 안전해서 혼자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어 라거나 사람들이 친절해서 여행 중에 도움을 받을 일도 많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특히 한 친구는 한국의 기술적 발전이 인상적이었다며 그 덕에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일본을 추천해준 친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본은 질서정연하고 깨끗해서 이동이나 일정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교통이 아주 정확해서 일정도 수월하게 짤 수 있고 어디를 가든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일본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와 서비스가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그런 점들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두 나라에 대한 후기와 칭찬이 워낙 많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궁금증이 생겨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고 문화적 매력도 크다 보니 호주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영어 소통도 훨씬 원활해지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본 역시 영화나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 접했던 곳이라 그런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와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니 한국과 일본이 여행지로 점점 더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나니
두 나라 모두 가보고 싶어졌고 여러 추천을 참고해서 여행 일정을 일본을 갔다 한국으로 가는 순서로 계획하게 됐어요. 일정상으로는 일본부터 먼저 방문하고 이후에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후 휴가에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간사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수속을 밟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늘어선 대기줄을 보고 순간 멍해졌어요. 그래도 유명한 공항이니 금방 수속이 끝나겠지 하고 안심했는데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절차도 복잡하더라고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와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공항 직원분이 여권을 보시더니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터 어디에 머무르나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오사카 시내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차근차근 답변했는데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직원분이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대화가 답답하게 이어졌고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여러 번 설명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잘 통하지 않아서 결국 예약 확인서를 직접 보여드려야 했고 그제야 입국 수속이 겨우 마무리됐어요. 정말 간단한 수속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모든 게 끝났을 땐 이미 온몸이 지쳐 있었고 처음 계획했던 시내 투어는 포기하고 숙소로 가서 먼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사카 도심에서 유명한 랜드마크 몇 군데를 둘러보고 저녁엔 현지 음식점에서 일본 첫날 밤을 만끽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피로가 너무 쌓여서인지 여행 첫날 일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짐 풀고 푹 쉬자는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어그러지다 보니 일본에서의 첫인상도 썩 좋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지쳐서 짐만 풀고 바로 낮잠을 잤어요.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저녁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파져서 호텔 근처 뷔페를 가보기로 했어요. 일본에서의 첫 식사라 나름 기대도 했죠. 뷔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음식은 깔끔하게 준비돼 있었지만 식사 시간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음식을 과하게 쌓아 올리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동안 익숙했던 조용한 식사 분위기와는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주변 일본 직원들이 이 상황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약간 무심한 태도로 그저 지나치거나 정리를 하는 척만 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실망스러움을 느꼈죠. 만약 호주였다면 직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조금이라도 나섰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문화 차이를 경험하니 여행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질서 있고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뷔페에서 경험한 이 장면은 그 이미지와는 다르게 느껴져서 씁쓸한 첫 식사로 기억에 남았죠. 다음 날엔 오사카 시내를 본격적으로 둘러봤어요. 덴덴타운에서 전자제품과 기념품을 구경하고 신사이바시 거리의 상점가도 걸어다니며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만끽했죠. 또 도톤보리강 근처에 가서 유명한 글리코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다리를 따라 걸으며 강가의 분위기도 즐겼어요. 이날은 날씨도 좋아서 차분하고 활기찬 오사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미리 찾아둔 스시 가게에 갔어요. 기대했던 일본의 신선한 스시를 맛보며 여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예상치 못한 담배 냄새가 확 풍겨오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는 걸 미처 몰랐던 터라 충격이었어요.
호주에서는 실내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이렇게 식당 안에서 담배 냄새를 맡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담배 냄새에 민감한 편이라 그런지 그 순간부터 스시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꺼져버렸죠. 스시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담배 연기 속에서 먹는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밀려왔고 차라리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오사카의 매력적인 관광지에서 기분 좋게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아쉬운 마무리로 끝나는 것 같아 일본 여행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이틀을 더 일본에서의 여행했고 그 나라의 여러 좋은 점도 알게 되었지만 첫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인지 어쩐지 여행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분명히 역사와 문화가 깊은 나라이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점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기대했던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자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됐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조금 아쉬웠던 만큼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망하지는 않길 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첫 순간부터 모든 게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만난 한국 직원들은 저를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해 주었고 영어로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직원들 표정에서부터 따뜻함이 느껴져서 정말 오랜만에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권 심사대에 줄을 서서 기다릴 때조차 시스템이 정말 매끄럽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짐 찾는 과정도 빠르고 안내도 꼼꼼해서 한순간도 헤매지 않고 수속을 마칠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기대를 낮추고 왔는데 첫인상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니 마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호텔로 가는 길에 한국의 깨끗하고 정돈된 인프라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심으로 이동하는 도로와 주변의 풍경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느껴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곧장 설렁탕집을 찾아갔어요. 전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들었고 특히 설렁탕이 든든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분위기부터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손님들이 각자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 소리들이 경쾌하게 어우러져서 전혀 어수선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셀프바였어요.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반찬을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 접해봤는데 호주에서는 셀프바가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음식이 필요한 경우엔 직원에게 요청해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셀프바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선했는데 이 셀프바 자체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손님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런히 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일본에서 첫날 갔던 뷔페가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질서가 좀 어수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몇몇 손님들이 과하게 음식을 담거나 줄을 서지 않고 옆에서 새치기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차분하게 각자 음식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배려가 느껴졌어요. 셀프바에서 자유롭게 반찬을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지만 이런 작은 행동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배려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실내에서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 점이었어요. 직전 여행지였던 일본에서는 식당 안에서도 흡연이 허용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담배 냄새에 방해받지 않고 깔끔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설렁탕을 맛보니 음식 맛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설렁탕은 처음 한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깊고 진한 맛이랄까요?
국물이 맑으면서도 구수한 풍미가 입안에 퍼지는데 뼈를 오래 고안해서 우러난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호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라 더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국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곁들이니 그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추운 날씨 속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몸을 녹여주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3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도착한 다음 날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인사동과 창덕궁을 찾았어요. 인사동 거리는 한옥 스타일의 상점과 예술품 가게들로 가득해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정서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창덕궁에 도착했을 땐 겨울의 차분한 풍경 속에서 궁궐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는 후원을 둘러보며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 특유의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와 어우러진 겨울 풍경 덕분에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3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착한 다음 날은 전통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인사동과 창덕궁을 찾았죠. 인사동 거리는 한옥 스타일의 상점과 예술품 가게들로 가득해서 걷기만 해도 한국의 정서가 온전히 느껴졌어요. 그곳에선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겨울의 차분한 풍경과 잘 어우러져 한국적인 감성이 진하게 배어 나오는 것 같았죠. 창덕궁에 도착해서는 궁궐의 웅장한 모습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비밀의 정원이라 불리는 후원을 둘러볼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정원에선 겨울에도 나무와 돌담이 조화를 이루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사동 거리를 둘러보던 중 흡연구역을 발견하게 됐는데 지정된 자리에서만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일본에선 실내 흡연이 가능한 곳이 많아서 그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반면 한국에서는 흡연자들이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건물 밖 흡연구역까지 내려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귀찮을 법도 한데도 정해진 자리를 지키는 걸 보고 한국인들이 정말 정직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다음 날은 서울의 현대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경험하고 싶어 강남과 홍대를 방문했어요. 강남의 쇼핑몰들은 최신 유행을 반영한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쇼핑 자체가 하나의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홍대에선 자유롭고 독창적인 분위기가 넘쳐나서 길거리 공연과 독특한 소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두 곳 모두 한국적인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이 가득해 서울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로 향해 도심을 내려다봤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보이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참 멋지더라고요. 도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며 서울의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가는 길목마다 따뜻하게 준비된 작은 쉼터나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 잠시 머물며 경치를 감상하기 좋았어요. 이런 겨울철 배려 덕분에 추위를 거의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3일 동안 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움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따뜻한 인프라와 배려, 깊은 문화 덕분에 어디를 가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자 겨울 추위 속 따뜻한 국물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집을 찾아가 따뜻하게 몸을 녹이기로 했어요.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다 주문한 뼈다귀 해장국이 나오자마자 진한 국물과 뼈에 붙은 고기가 듬뿍 담긴 모습을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맑고 깊은 국물이 입안에 퍼지며 뼈에서 우러난 구수한 맛이 감칠맛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었죠. 몸이 한껏 따뜻해지면서 왠지 마음까지도 녹아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호주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구수하고
진한 맛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탄하며 먹게 되더라고요. 식사를 하다가 문득 가게 안을 둘러보니 한쪽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공간은 부모님들이 식사하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놀이방 안에는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시설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걸 보니 한국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식사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이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도 여유롭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한국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문화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가는데 직원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제가 먹던 반찬 그릇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더 요금을 부과하려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호주나 일본에서는 추가 반찬을 요청할 때마다 따로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분이 새로 담긴 반찬을 무료로 가져다 주시며 미소를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그제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자연스럽게 리필해주고 비용도 따로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간 오해했던 게 부끄러워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챙겨주는 한국의 정에 감동을 받게 되었죠. 직원분의 따뜻한 미소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끝이 아니었어요.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갔을 때 직원분이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음식은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순간 긴장했죠. 하지만 이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인 손님들이 감자탕 특유의 향이나 맛을 어려워할 때가 많아서 혹시 제 입맛에 맞는지 배려해서 물어봐 주신 거였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며 감사의 미소를 보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의 한국 손님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 순간 마치 제가 한국에서 정말 환영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처음엔 작은 오해로 시작되었던 상황들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세심한 배려를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덕분에 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되새기며 호주 시드니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박물관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동료들도 이번에는 다들 제 주변에 모여 궁금한 표정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한국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문화, 그리고 겨울철 인프라의 편리함에 대해 말하니 동료들의 눈빛에 점점 더 많은 호기심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식당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까지 있다고, 대중교통도 겨울철 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 라며 제게 질문을 쏟아내는 동료들의 모습에 잠시나마 마치 인기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일만 하던 제가 동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느꼈던 배려 깊은 문화와 따뜻한 겨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며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느낀 것들이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좋은 점들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이 밀려왔죠. 한국에서의 여운은 시드니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곳에 다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배려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벌써 내년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고 있었어요. 이번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찾아가 한국 곳곳의 새로운 매력을 더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행이 제게 남긴 울림이 컸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소중한 기억을 시드니에서도 간직하며 이 따뜻하고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마무리였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